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을 배우시다가 아마 중간에 끊겼을 것 같은데, 자, 목적 네 가지 확정돼야 되죠. 이쪽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자,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거, 불가능한 걸 보신다고 그랬어. 그걸 불능이라고 그러죠. 자, 불능인데 이 불능은 크게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더라. 그럼 항상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항상 때를 기준할 때. 쉽게 해서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법률행위 계약할 때부터 내용이 불가능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럼 법률행위 당시 가능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거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죠.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서로 뭐 애인들끼리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줘. 알았어. 별 따다줄게. 서로 계약한 거죠. 그 계약의 내용은 뭐 해달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준다는 계약이에요. 자, 그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성립은 됐죠. 아, 남자 여자 당사자 있었고 항상 그건 기조로 잡으셔야 되니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 하늘에 별 떠달라. 알았어, 해도 그게 의사표시지. 다만 내용이 하늘에 별을 따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꼭 뭐 계약할 때부터 건물이 불타버렸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문제 내니까 예를 그런 식으로 많이 냈을 뿐이지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별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 말 그대로 후니까 계약 후에 쉽게 해서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럼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요때는 가능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건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불타버렸다든지 이랬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해야 돼요. 자,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에서 이 법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크게 법을 둘로 나누죠. 임의법규, 임의규정하고 강행법규, 강행규정으로. 말뜻 그대로 임의니까 이것은 법은 있다 하더라도 요거 위반해서 법률행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의사로 인해서 저 법을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법을 위반해서 약정했다. 약정 법률행위인데 유효가 됩니다. 근데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말대로 강행이니까 강제적으로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있는데 그거 위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리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걸 이제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원래 원칙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다 무효가 되져야 돼요. 누구한테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유효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 거래가 엉망될 때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엉망이 되겠지.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가 또 사서 들어왔는데 한참 또 얘한테 또 팔고 이렇게 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이 무효다. 그럼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란 얘기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은 이제 이 사람의 등기를 보고 얘 건 줄 알고서 또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얘까지 갔을 때 몇십 년 전에 했던 매매계약 무효라면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다면 겁나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또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무효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선일 때 대항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항상 당사자를 보호하느냐 거래를 보호하느냐 항상 제가 그랬죠. 민법은 공평을 기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건 이제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행법규를 정해놨는데 요거 위반해서 무효다. 자, 요게 계약을 했는데 요게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선일인데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얘한테는 이 계약은 유효로 취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미 이해되시겠어요? 네. 아니 강행법규인데 얘들한테는 무효고 요 사람들한테는 유효로 된다 그래 버리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큰 틀로 잡으셔야 돼요.
이 목적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결국 국가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데 무한정으로 자유롭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테두리를 잡아준 거예요. 테두리. 요 한도 내에서 놀아라. 요 한도 내에서. 거기에 강행법규가 있고 사회적 타당성, 뭐 사회질서 위반되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국가에서 잡아놓은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무효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취급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거고. 자, 무효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비교하겠지만 무효는 법률행위를 했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든지 이거 무효다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무효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 보셔야 되겠지. 우리 민법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렇죠, 이것도. 사회질서는 국가에서 잡아준 하나의 테두리예요. 요 안에서 요거 갖추면서 마음대로 법률행위 하라는 얘기인데 법에서 잡아준, 국가에서 잡아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법률행위했다. 이것도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로 이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이것도. 자, 무효 취소에 대한 얘기들은 뭐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그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무효하고 취소 얘기를 봐야 되니까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이 어디 있냐? 134페이지를 보세요. 자, 법률행위가 이제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물권법 전까지가 법률행위인데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 법률행위 목적, 뭐 의사표시, 대리 하면서 자 제5장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자, 피셨나요? 예.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이제 자 이미 앞쪽에서는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쭉 배우고 왔겠죠. 예, 쭉 배우고 그 무효와 취소가 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파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앞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다 볼 건 아니고 서서를 보시면 최소한 괄호 1번 무효하고 취소는 구별하자. 자, 무효는 그랬네요. 자,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얘기는 법률행위는 하긴 했죠. 예, 항상 무효 취소 얘기 나온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유 문제니까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번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꼭 계약한 사람들만 이거 무효니까 나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법률행위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이거 무효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위반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근데 당사자 중에 어떤 놈이 자 여러분들은 어느 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법이 임의규정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강행규정이 뭐고 임의규정이 뭔지 어느 정도 알겠죠? 특히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이득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좀 적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겠지. 강행규정으로 국가에서 막아놓은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이득 보는 거예요. 어? 국가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 투기하면 뭐 보니까 이득 보니까 예. 항상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돼. 그거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2차 과목을 보시게 되면 2차 과목 배우시죠? 거기는 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이거 하면은 뭐 등록 취소다, 뭐 벌금 얼마다, 뭐 과태료 얼마다. 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면 이득 봐. 이득 보는데
이 거래 질서가 무질서해지니까 국가에서는 막아 놓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하란 대로 잘 이제 살아온 사람이라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 그냥. 근데 조금 뭐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죠. 그래서 보통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위험하지만 걸리면 갈 생각하고 하면은 몇천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잡아주는 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법을 잘하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 자기한테 참 이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법은 강행 규정이야. 위반하면은 이게 무효가 되고 잘못하면 자기 걸려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 한 거죠? 예. 뭐 위반해서? 강행 위반해서.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 사람 잘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 그렇게 들어가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쪽은 법을 잘하고 있는데 이쪽은 잘 몰랐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겠죠. 근데 얘가 또 보니까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 이렇게 넘겨봤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득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 나중에 이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나 대금 안 줄란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무효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이제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있다예요. 시험 문제 푸는 일종의 방식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달라요. 누구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냐 없냐는 다르다고. 근데 주어가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여기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문제 푸시면 안 된다고. 언뜻 보면 지가 강행 규정에 위반해 놓고선 지 스스로 무효죄 안 되지 이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효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효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쉬워져요 이게.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시커멓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래 조심하라고 거기 시커멓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는